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튼 저도 약간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스스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월스트파인더가 171번째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제목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AI 수익화와 관련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서에 담아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지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또는 일단 AI와 관련한 기술주들의 부담이 좀 완화되는 와중에서 시장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일 이제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이죠. 글로벌 주요 증시가 대부분 다 쉽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열리긴 합니다. 근데 그 전날 미국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 종료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미국의 3분기 GDP 이제 두 번째로 발표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또는 이제 11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정도까지만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올 한 해를 좀 리뷰를 해보고요. 내년에 어떤 점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지에 대한 것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서머리로 이제 담아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올 한 해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좀 보면 선진국도 좋았고요. 또는 이제 신흥국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한 이제 이런 시장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 0.75%가 됐죠. 이게 이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10년 금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실상에서 쓰이는 뭐 대출 금리라든지 자본 조달 금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벤치마크가 되는데 글로벌 10년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10년물 금리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3.3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미국채 10년물의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간 프리미엄을 왜 그럼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결국엔 투자자들의 위험 보상에 대한 그 수단을 이제 대응을 받기 위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단에서 보면 아쉽게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가장 큰 폭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 좀 나타났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급변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다. 그 중에 뭐 산업용 금속 대표적인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 또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 은 이런 쪽의 가격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공급이 과잉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같은 원자재 시장,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방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MSCI 한국지수 기준으로 보면 올해 거의 한 79%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1999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그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IMF 이후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벤처 또는 닷컴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력이 엄청났던 그 시기잖아요. 이때 거의 79. 얼마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며칠 남은 올 증시 상황 흐름에 따라서 역대 최고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이제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AI 붐 속에서 반도체의 실질적인 성장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전체 글로벌 이제 주요 시장 중에 S&P 500은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6,800, 9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 게 대략 한 7,550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대비로 보면 또 한 번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라고 하는 시장이 지난 3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제 보여왔는데, 이제 그 성장세가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화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한 장의 스냅샷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상에 들어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올 연간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 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유리한 거시경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신흥국 시장의 강세를 보이기 위한 유리한 거시경제 환경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성장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미국 달러의 약세입니다. 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달러 약세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선호하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글로벌 시장 중에서 특히 신흥국 쪽으로 많은 머니무브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올해 섹터별로 또는 테마별로 어떤 섹터가 상당히 좋았느냐라고 하는 걸 쭉 나타낸 건데, 올해 68%나 상승한 게 금속 관련한 테마 지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는 플래티넘, 즉 백금이라든지 구리, 알루미늄 이런 산업용 또는 귀금속 쪽의 원자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속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 밑으로 보면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의화조, 풍력, 원자력, 수소 이런 쪽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AI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력과 관련한 그 전력 인프라와 관련한 병목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년에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원자재 쪽이었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궁극적으로는 가격 요인을 결정하는 게 수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커머디티, 실물 자산 쪽은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앞서 제가 AI 뭐 말씀드렸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보면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즉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서 보면 은이라든지 또는 구리 이런 쪽의 금속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주요 산유국에서 오펙이라고 하는 국가를 또 오펙이라고 하는 기관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펙의 중심을 할 수 있는 사우디보다 훨씬 더 많은 원유 생산량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에 거의 1,4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400만 배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0% 이상 더 많은 원유 생산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원유 공급을 대폭 늘려서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가격의 부담을 낮추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던 거고, 그게 바로 이렇게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는 전체적으로 4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미국 내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다만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솔린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내려와 있어서 에너지 비용의 소비가 이제 에너지 비용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과거에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나타나고 이게 소비의 여력을 좀 더 늘려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다소 좀 제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농산물과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 또는 재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격 하방 압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까지는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원유나 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가격이 1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제가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톱니바퀴가 아주 잘 맞물려서 가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정책 모멘텀은 뭐냐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보다는 국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직접 고위 관계자들 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멘트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전체적인 코스피의 움직임 상에서 보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PBR 밴드입니다. PBR 밴드인데,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저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0.8에서 0.9배,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0.8에서 0.9배가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다소 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상단이 얼마냐면 1.4배입니다. 1.4배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대략 4,200포인트 내외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내에서는 다소 기술적 저항이 꽤 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보면 이제 과거 흐름상에서 보면 이 고점 부분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지속적인 정책 모멘텀 속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죠. 다만 몇몇 섹터 또는 산업의 강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성장, 골고루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나 테마 또는 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확산되는 여지가 나타날 때 좀 더 강한 성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도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우리나라 올해 연간 수급 주체별 수급 누적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검정색 선이 외국인 누적 수급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4월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제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2,400포인트까지 이제 내려갔을 때고요. 그 이후에 쭉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 9월 이후부터 상당히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죠. 이때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즉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강한 모습도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게 저점 대비로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한 25조 원 정도 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이후부터 보면 다시금 매도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은 다시 외국인들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순매도 우위로 나타났다,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외 업종 같은 경우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강해지는 최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좀 약해지는 수급 상황을 궁극적으로는 기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일단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에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월가 평균이 대략 7,555포인트다. 그러니까 현 주가 대비로 보면 10% 넘게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중요한 거는 AI 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한 투자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했는데, 내년에는 이 올해 투자금 대비 대략 한 30% 정도 더 늘어난 2조 달러에 달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혹시 미국의 건설 지출 중에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지출과 오피스에 대한 건설 지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 혹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미국 건설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궁극적으로는 AI에 대한 붐, 그리고 이 모멘텀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가 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역시 빅테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 팬데믹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몇몇 기업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꽤 높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AI와 관련한 기업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여기 이제 메타 플랫폼스까지 이 7개 기업이 상위 7개 기업인데, IT 섹터라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지 또는 경기 소비재라든지 S&P 500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익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키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약간 시장이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 어디에? AI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수익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픈 AI인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 매출이 130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 그러니까 내부 소스 자료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이제 추정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단 2030년이니까 앞으로 향후 5년간 매출이 현재 130억 달러인 게 이게 2140억 달러까지 또는 2000억 달러 내외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매년 앞으로 얼마만큼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옆에 이제 계산해 놓은 게 바로 옆에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연 73%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을 해야 돼. 거의 그러니까 매년 2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주요 빅테크들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 테슬라, 애플 이렇게 쭉 비교해 놓은 게 뭐냐면, 각 빅테크들의 매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그 황금기를 비교한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를 중심으로 한 이제 황금 성장기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과거 2020년부터 2025년 기준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64%의 연평균 성장률을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팔리던 시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47%에 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들이 과거 황금기 때 보였던 매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오픈 AI가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이제 HSBC 같은 경우가 뭐냐면 오픈AI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더라도 지금 130억 달러에서 2,100억 달러까지면 상당히 5년 동안 급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급성장을 하더라도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또 비용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멘트도 좀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 올해 이제 시장에서 올 하반기에 이런 AI 수익화 그리고 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크게 질문을 던진 게 바로 오라클이었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보면 다시금 오라클의 신용 부도 수합, 즉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고 하는 CDS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이 5년 내 가장 지금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왼쪽 그림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인데 2009년에 이제 이렇게 높았던 수준을 현재 다시금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성장은 정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재무 부담, 즉 부채 부담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요 근래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비단 오라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처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기에 빨리 성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이런 우려는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흐름 자체가 좀 더 지연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내년에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도 저희 월스파를 아껴주시고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재정비를 잘 해서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고요.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